안녕하세요. 노동인권 교육을 맡고 있는 성동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노동자 찾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빈 종이나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종이 가운데에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지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8명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들 중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 안에,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원 밖에, 노동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싶으면 원을 그린 선에 걸쳐 배치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누구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셨나요? 노동자를 찾으려면 우선 어떤 일을 노동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노동이란 뭘까요? 첫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1차 시대, 우리는 노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좁은 의미의 노동과 넓은 의미의 노동이 그것이죠.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좁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 즉 임금 노동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사람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했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 취미와 같은 문화생활까지 포함한다고요. 그럼 어떤 경우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죠. 봉사하는 일은 노동이다. 노동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공공복지를 이행하는 일을 합니다.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는 봉사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럼 봉사는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자발적으로 행하는 자원봉사는 넓은 의미에서 노동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않으니 노동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업무가 봉사와 비슷한 노동이지만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니 임금 노동자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하는 소방관, 경찰관도 좁은 의미에서 노동자에 포함됩니다. 내가 즐거운 일은 노동이다. 노동이 아니다.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해도 돈까지 벌 수 있는 일이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싶었을 텐데요. 그럼 즐거운 일은 노동일까요? 노동이 아닐까요? 프로게이머가 팀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대가로 꾸준히 받는다면 좁은 의미의 노동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조법에서 노동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다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봉사의 영역이나 오락의 영역에서도 임금을 받는다면 노동법에 해당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32조와 33조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32조 근로기준법과 33조 노동 3권은 이후 노동법 강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익숙한 배달 노동자들은 대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로 배달 대행업체와 개별 계약 관계를 맺고 건당 배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럼 좁은 의미의 노동인 임금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달 노동과 같이 한 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면서 일한 만큼 보수를 받도록 계약되어 있는 경우의 직종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지요.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배달원, 성수동의 대표 사업으로 유명한 재화에 종사하는 재화노동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만나봤을 학습지 교사,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그리고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까지 생각보다 많은 직종이 특수고용직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법이 정한 노동자에 대해 다시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차이가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즉 실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노조법에서는 임금, 급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즉 노동계층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노조법에 의거하여 노동자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법적 지위는 당연히 부여되어진 것은 아니랍니다. 노동자로 인정받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연대활동을 통해 얻어낸 것이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든 직접 고용된 노동자든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돈을 번다면 모두 노동자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니지.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은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넓은 의미의 노동은 물론이고 좁은 의미에서도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받으니 노동자가 맞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교원 공무원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교사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경찰서,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따로 구분하죠. 법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무원 노조법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은 임금 협상이 불가하며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경찰이나 소방관은 물론이고 외교관, 교사도 노동자에 포함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3권을 인정합니다. 영국에는 교장 선생님들만 가입하는 노동조합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이 사자가 들어가는 일은 노동이 아니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옛말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같이 소위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들에 노동 또는 노동자라고 호칭할 생각을 잘하지 않죠. 개인 병원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좁은 의미의 노동자라고 하기 어렵지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대형 로펌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 노동자입니다. 힘든 일, 굳은 일이 노동이다. 노동 인권 수업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노동이란 땡땡이다라는 질문을 하면 힘든 일이나 굳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본 님이 붙거나 사자가 붙는 직업과 달리 노동은 몸을 쓰고 힘들게 일하는 것이라는 표식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노동의 모습으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노동자는 모두 같은 노동자입니다. 높은 연봉으로 알려진 항공조종사들도 자신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해 목소리를 냅니다. 연구원들도,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IT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언제인가부터 건설업이나 농업과 같이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서 일하려는 국내 노동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듯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들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이 늦은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외모를 이유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국에서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와 같은 노동자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이 차별에 동의한다면 특히 요즘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시아계 인종을 향한 차별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노동 현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성적 차이를 이유로도 차별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임금의 64%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임금 차이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여성 노동자는 3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적당한 계산이 됩니다. 임금 외에도 여성은 노동 현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육아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불안정한 비정규직 배치 등의 차별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요?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자신 전공의 현장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 현장이 교육정이 되어 현장을 경험하고 배우는 제도이지만 현장 실습생 대부분은 나이 어린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거나 성인에 비해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업무에 배치하는 등 매에 빠지지 않고 벌어지는 현장 실습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인 미디어잖아. 혼자 하는데 노동자? 최근 들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가 유튜버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대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수에 따라 따라오는 광고나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니 좁은 의미의 노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확산과 SNS나 다양한 어플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달과 함께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다양해진 직업만큼이나 그에 따른 노동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의 제도나 법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플랫폼 노동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특수고용 형태로 이뤄지던 일들이 온라인상의 플랫폼으로 옮겨오면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과 제공하는 개인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행 노동법에서는 노동관계로 보기 어려워 종사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불안정 노동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학생 여러분은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는 좁은 의미에서는 노동이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노동이 아니기에 노동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노동이 가사노동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가사노동은 음식을 만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주로 주부가 도맡아 하는 이 가사노동은 날마다 행해지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사노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가사노동입니다. 가정 내 임금 노동자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입고 나갈 옷이 세탁되어 있어야 하죠. 이렇듯 일상생활뿐 아니라 건강한 노동이 가능하기 위한 무임금 노동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8가지 일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노동자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노동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상에 노동이 얼마나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사회에서 그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얘기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노동은 어떤 의미에서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노동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노동을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자신에게 차별을 허락하는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혹은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인권은 보여지는 표식들을 이유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어느 날엔가 노동자가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